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이 이제 주말 사이 건너오면서 성사가 됐는데 장갈 기자, 이 빅매치 주인공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이 만났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또 주말이다 보니까 종교 활동하시는 이 주민분들 만나러 양측이 다 출동을 한 건데요. 네. 어제 아침에는 계양구 한 성당에서 만나서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성당 미사 시간에 맞춰서 오전 8시 30분에 원전 장관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또 8시 50분쯤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났고 또 서로 저렇게 인사를 나누게 된 건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후 오전 10시 한 교회에서도 또 마주쳤습니다. 원전 장관은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네 라고 짧게 답을 했습니다. 이후 원전 장관은 이 교회에서 주민들과 같이 식사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교인들에게 남아서 좀 인사를 드렸는데 교인들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좀 남아서 인사를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인사를 하냐라면서 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저기 화면에 쭉 나왔는데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결국 오셨군요.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인지 하면서 걸렸단 말이죠. 모양신경전이다. 저희가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쭉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애쓰신다. 원희룡 장관님 애쓰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가서 이제 시쳇말로 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간에 우리 갈등이 있어. 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혼자 유튜브에 열심히 올리시고 상대방은 사실 크게 이렇게 어떤 적대적인 관계들 속에서 이 대진표를 짜주려고 생각이 안 하는데 혼자 참 노력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서 정치권에 입문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참 이런 흐름까지 흘러오게 되셨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라는 것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정책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대의 유명한 사람을 흠결을 내고 거길 또 가서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게임하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듯이 정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좀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처럼 이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초안지의 그 있죠. 장량한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때를 어떻게 하면 유협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협의 시대. 논류자의 협계벽자서. 그게 뭔가 하면은 건달들이 정치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걸 게임처럼 생각해서 지금 똑같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야.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면은 국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공간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인천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흠결 내고 싸우고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 행태가. 일단 지하철 개발이 할지 공약은 내놓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계속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주칠 텐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모습이 좀 계속 연출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결국 오셨군요. 이 말은 이제 그 출마나 불출마는 자유인데 안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빨리 밝혀라. 출마 불출마는 자유지만 예. 밝혀라. 그런데 이제 공천됐기 때문에 아마 그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선거든 어떤 싸움이든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저도 피해가 없는 저도 본전인. 봐도 그렇지만 이게 꽃놀이패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원희룡 후보에게 이미 이기고 들어간 거예요. 이재명을 잡으면 대박이죠. 바로 이게 일약 대권 주자로 이재명 야당 대표를 잡았으니까 대박이고 아슬아슬하게 최선을 다해 저도 이미 대권 주자로 각인돼가지고 큰 손해 볼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기도 본전이에요. 이기도 본전. 원희룡 후보는 저도 피해가 없는 본전. 네. 그럼 이게 누가 더 부담 없이 싸우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지금 이게 원희룡 후보가 부담 없이 제대로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게 사법 리스크죠. 재판 일정을 보니까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줄줄이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언제 개항에 갑니까? 서초동에 가는 게 더 많을걸요. 일주일에 3번이면. 따라서 이제 원희룡 전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세에 나선 원희룡 전 장관이요. 자신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나중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아이고, 안녕입니다. 안 받았겠다. 저기 가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무나 그러지 말라. 아니요. 왜 그래요? 기분 나쁘게. 알겠습니다. 네. 다 민주당원도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여기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또 유세 활동, 선거운동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 뭐 시민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는 장면이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한번 쭉 보셨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인천 계양을 명명대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떤 시민들의 판단이 어떤지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양을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선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는요, 일단 계양을의 선거구 조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2일 인천 계양을 18세 이상 유권자 508명을 대상으로 경인일보가 한국사회 여론조사소에 이제 의뢰를 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45.2%,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41.6%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요, 3.6%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 4.35%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어쨌든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이 계양을에 있던 계산 13동이 계양갑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계양갑의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이동을 하게 되어서요. 이번 선거구 조정이 이제 총선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관련해서는 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지난달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지난달 여론조사 다른 기관 거를 보면은 두 자릿수 격차였는데 두 사람이 한 자릿수를 일단은 좁혀졌는데 원 전 장관이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거죠. 뭐 저는 지금 이게 오차범위 아닙니까? 네. 이렇다면 이게 누가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둘이는 이게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오차범위니까. 여기에 주목하는 게 그다음에 유동규의 2%는 어디로 갈까? 제가 알기로 유동규 본부장은 이미 공언했습니다. 마지막에 원희룡 지지하고 아마 사퇴할 걸로 이렇게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가 원희룡으로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 고혜경 후보 저분은 민중당이더라고요. 예. 계속 완주할지 지금 진보당으로 바뀌었네요. 네. 옛날에 민중당, 옛날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밀어줄지, 뭐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데 군소 후보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합집산 이것도 상당히 앞으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뭐 지금도 이게 초접전, 피말리는 접전인데 앞으로 이게 갈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 겁니다. 아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까 말한 사법 재판도 있고 아마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할 여력은 없을 거예요. 아마 계양을에 바짝 묶여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본부장님은 저희가 한번 지난번 여론조사 나올 때는 조금 뭐 지금 형태 유지되거나 좀 더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모르는 거지만 이런 분석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유리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불리한 건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유동규 씨가 보이시니까, 그러면은 예. 이 진보당 후보는 지금 야권 단일화돼 있는데 그냥 끝까지 가겠어요? 그 표도 이렇게 오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체중이 150kg 나가시는 분이 다이어트 하면은 살이 한 30kg씩 푹푹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한 70kg 있는 사람은 1, 2% 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게 조금씩 올라가고 낮은 사람들은 팍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네. 45%예요. 어허. 45%를 넘어가 버리면은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오차 범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이 어느 정도 결집해서 어느 정도의 목적지를 다다랐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48%고 이재명 대표가 52%다. 4%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럼 50% 넘었다는 건 선거 끝났다는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해석들도 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자, 아까 선거구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일각에서는요 이 대표한테 더 유리한 선거구 조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번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이런 거는 질문지 짤 때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에 이 동조정 할 때는 광역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예. 이건 동조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네. 뭐냐면은 인천시장께서 최초로 선관위에다 의견을 냅니다. 인천시장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런 고려 없이 인구와 생활권을 고려를 해서 광역시에서는 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선거구 전체 획정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부천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고요. 안산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었고, 노원에서 3개에서 2개로 줄었고, 대부분이 민주당 우세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과정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도 양당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국회에서 들었습니다. 일단 뭐 이 대표한테 유리한 게리맨더링, 소위 말하는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다라고 일단 말씀하신 거죠. 게리맨더링의 주체가 이 대표면은 그렇게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 이게 그 선거는요 국회가 의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죠. 뭐 제가 보기에 인천시의 의견을 듣느냐인지 모르겠지만 의견 듣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법률로 획정하는 거는 국회가 하는 거고 국회는 이게 민주당이 다수인데 만약에 반대로 동의 조절됐다면 민주당에서 그냥 통과시키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 역대 선거에서 관계 국민의힘이 세냐 민주당이 세냐 다 이게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제명 맨더링이다. 계리 맨더링이 아니고 예. 이재명 제명 맨더링이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최종적인 책임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 양심이 있다면 야 이거는 잘못돼서 동조정이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조정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존 권한과 따라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게 통과는 국회 책임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거 인천시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잘못됐다 봅니다. 네. 이거는 서정욱 변호사가 국회 근무 안 해보셔가지고 그냥 모르고 막 내시르는 소리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는데 이거 그렇게 과도하게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통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동조정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국회의원들도 최소한의 염치가 있는데 그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양구 가벌이라는 데가 가벌 다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이걸 붙여서 여기 떼내고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확인 작업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